지금 국민들이 선거 그 참정권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모릅니다. 선거만 하면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무효 소송, 선거 무효나 당선 무효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선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국민들은 투표하는 것이 선거가 끝나는 걸로 압니다. 참정권이 끝나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그 참정권이 투표권하고 개표권까지 같이 한다는 것을 국민적으로 홍보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선거에서 지금 제일 핵심적인 건 뭐냐면 아까 김혜용 님께서도 얘기를 했듯이 개표 상황표하고 개표 집계 상황표하고 다릅니다. 개표 상황표는 그 상황에서 투표소에서 정리해가지고 가는 거고, 집계 상황표는 그것을 집계해가지고 그 보고용 컴퓨터에 올려가지고 그 중앙선거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것이 방송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조작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아까 그 개표 상황표를 보면요, 위원들이 있고 위원장이 도장이 있는데요, 위원 도장이 일괄적으로 한 군데서 다 도장을 만들었다는 그 흔적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가 서명 날인을 해야 됩니다. 기명 날인을 해야 됩니다. 뭔 말이냐면요, 본인 이름을 써야 됩니다. 본인 이름을 쓰고 거기에 대가 도장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도장을 같이 찍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보면은 한 사람이 도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꾹꾹 찍어버리는 거예요. 위원들이 직접 가가지고 찍은 게 아닙니다. 그 흔적이 보이고요. 다음에 아까 서버, 주 컴퓨터를 지금 임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선거 후에 자료 보존이 안 됩니다. 자, 임대라 하면은 그걸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에 나와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선거란 것이 한번 발표하면 그대로 끝나버리냐? 소송 가가지고 법원이나 검사가 밝혀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법원과 검사가 또 한패라면요. 정부에서 칼자를 정부가 쥐고 있는데 검사가 누가 그 정부 패는 안 됩니까? 저 법원 출신입니다. 저 법원이 아니고 검찰청 출신입니다. 자, 법원은 판사들은 각자의 헌법기관이지만은 검사는 그게 아닙니다. 국가기관이거든요. 말하면 다 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보존 상태 그것이 충분히 돼야 되고, 자, 지금 아까 무정부 상태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그렇습니다. 선거가 무효면은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상태가 무정부 상태라면은 지금 박근혜 정부는 내란죄에 속하는 것이고, 내란 수사에 속합니다. 자, 이것도 누가 몰라요? 제가 말하는 말 몇 마디 잘라가지고 내란 수개또 그 부분만 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지도. 자, 질문만 이제. 예,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선거는 선거 결과를 보고 선거 조작된 것을 보면은 여당하고 야당하고 나눠먹게 하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 부산하고 인천하고 여당 먹고, 예? 서울교육감하고 서울시장하고는 야당 먹고 나눠먹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그러니까 질문으로만 좀 해주시죠. 네. 질문은 너무 조사를 다 잘 하셨어요. 질문할 건 없습니다. 여기에 네. 좀 더 보충해가지고 네. 지금 어떻게 그걸 막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국민적 홍보를 하려면은 그런 문제는 여당하고 야당하고 왜 이게 나눠먹기를 하는가, 그 문제도 풀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역사 문제하고도 관련되는 것이고, 국제적인 시각으로 붙여가야 되고, 또 다시 하는 거는요. 죄송합니다. 저기 답변을 좀 듣고 또 추가를 하시기로. 예,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을 국민이 뽑아놨지만은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기관은 없어요. 헌법기관을 감시하는 기관이 없어요. 그 시민단체가.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예. 시민단체가 어느 정도 헌법기관들,
예? 내지 국회의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도 마련하는 그런 법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일련 번호 관련해서 QR코드를 언급하셨는데요. QR코드는 그 내용으로 봐서 지나친 사적 정보를 감찰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 투표 용지를 선거인수만큼만 인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 선거구별 선거 확인된 선거인수만큼의 투표지 용지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쇄는 제외 투표자들도 있고 하니까 각 지방에서 인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일련 번호를 일관되게 선거인수만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산 프로그램도 국가기관이 공인한 기관에서 공정되어야 하고, 그것도 물론이고 또 투개표 참관인으로서 공인된 기사가, 전산 기사가 반드시 중앙선관위 전산실에도 참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련 번호를 각 투표소에서 투표인들이 자기 일련 번호가 몇 번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QR코드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끔 아라비아 숫자나 한글 기호를 혼용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아라비아 숫자로만 하든지 해서 자기 고유한 번호를 자기만 확인할 수 있게끔, 본인만 확인할 수 있게끔, 일단 그 선거구 안에 투표용 용지가 들어왔을 때는 선거인수만큼만 숫자 전체만 확인하되 그 개개인이 누가 몇 번 투표했는지는 모르게끔 본인만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은 전혀 비밀선거에 저촉되지 않고도 저는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김우영 목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엄청 많은 노고를 기울이셔서 증거를 확보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을 대신해서 그 하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여기 기조가 선거법 개정 방안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개정하기 위해서 이 많은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지금 저희가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병진 의원님께 정병진 그 저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저희가 개정 방안이니까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강동원 여기 국회의원님 한 분 와 계십니다. 발의를 한다고 하면 300석이 넘는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발의해서 이 안이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법부가 죽었다, 우리는 행정부도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법부와 죽은 행정부 어떻게 깨워서 저희가 이 선거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무정부 상태라는 말씀들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두 분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이거는 개정 방안이니까 이렇단 뚜렷한 답변을 얘기하실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정책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 그렇다면 이런 많은 증거들 가지고 어떻게 국민을 깨울 것이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99.9%의 국민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 바뀌는 생각 안 합니다. 개표에 대한 생각을 생각 못해요. 선관위에 대한 부정을 모릅니다. 어떻게 알릴 것이냐, 이미 언론이, 방송이 조작을 해서 미리 개표 상황을 발표했는데 그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릴 것이냐. 여기 와 계신 언론들도 있는데요. 언론이 잘못한 걸 우리가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국민들한테 어떻게 알려서 이 잘못된 정권 어떻게 우리가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냐를 만들어야 개정 방안의 정책 토론의 기조가 맞다고 봅니다. 두 분의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거법에는 그 바코드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바코드하고 QR코드는 다른 겁니다. 바코드는 우리 슈퍼에 가면 이렇게 짝짝짝짝 붙어 있는, 아니요, 네, QR코드를 선진화를 해서 바람직한 게 아니라 QR코드를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QR코드를 쓰면 왜 문제가 있냐면 그게 1000가지의 그 숫자 정보를 인식을 하는데, 이번에 선관위에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그 투표지 분류기라는 걸 새로 만들면서 그 투표지 분류기가 스캐너에서 그걸 분석을 하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뭐 활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빅데이터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진짜 만약 제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QR코드로 어느 그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몇 년치를 쫙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다 그 투표 데이터가 다 확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QR코드 자체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 바코드 자체도 쓰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바코드라든지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 각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가지고 다 그게 스캐너로 다 코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죠. 네. 그 다음에 김용 선생님. 예, 제가 사실은 136개 선관위를 고소를 했는데 느낀 게 뭐냐. 검사들이 부정선거를 알아요. 근데 왜 각하하느냐. 이슈화가 안 됐다는 거죠. 이거는 시골 목사 이건 뭐 별 관심이 없고 사람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묻어도 아무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한 거니까. 이 문제는 언론도 지금은 잠잠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고민입니다. 이 시골 목사니까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안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선 알려야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서울의 소리 여기 여러분 관심 많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수미디어를 통해서 우선 알려야 되고, 그리고 법적으로 이걸 갖다가 민변이나 이런 데서 좀 대표적으로 선거 소송을 좀 다시 이거는 뭐냐 하니까 중앙선관위가 선거에 개입한 죄입니다. 그렇죠? 선관위 개입한 죄를 갖다가 법적으로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 국헌물량죄입니다. 그래서 법을 다루는 분들이 해야지 저희들 같이 시골 목사가 하니까 이게 뭐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났으니까 앞으로 송 박사님께서 좀 연구를 하셔갖고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했던 이정열 판사님이 그 SNS에 이것을 검토를 하시고 뭐라고 글을 쓰셨냐면, 이 대법관들, 자신들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이 대법관들 헌법 56조인가요? 이 헌법 56조에 의하면 탄핵을 할 수 있어요, 대법관들은. 제대로 직무를 안 할 때. 그래서 탄핵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셨고, 이어서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시고, 방송통신대학 법대 교수이셨죠. 법학과 교수셨죠. 헌법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도 같은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조인들이 지금 벌써 두 분이 그런 의견을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법조인들이 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표명을 하고, 지금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 있도록 또 헌법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국회의원님들을 좀 우리들이 압박을 해서 탄핵 발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힘을 모아가는, 여론을 모아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게 좀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 지금 질의하신 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의견 표명을 하셨고, 질의가 아니라 좀 그렇게 좋은 의견들을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의견들은 그대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고요. 아까 질의 내용 가운데서 제가 좀 이거는 아주 좋은 그러니까 이건 질의가 아니었지만 다시 한번 좀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라고 생각되는 게, 광진구 시민이신 그 전산 기사가 중앙선관위 전산실을 참관해야 된다. 그렇게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100%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가 끝까지 공개를 거부한 것이, 제가 정보 공개는 아마 굉장히 지금까지 시민들과 제일 많이 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끝까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곳이 하나가 있는데,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예요. 정보센터예요.
정보센터에 그러니까 선거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선거 관리 시스템으로 우리가 보고한 것이 각 개표소에 보고한 것이 올라가고 거기서 그것을 각 방송사에 내보냅니다. 이 선거 관리 시스템을 공개하라 그랬더니 그건 그 해킹의 위험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공개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우리 국민들이 왜 그걸 볼 수가 없습니까? 궁금하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왜 자기네들만 그걸 알고 있어요? 예, 그거 분명히 뭔가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표할 때 반드시 거기도 국민의 참관단이 좀 그 전산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그걸 내보내고 있는지 이번에 아까 김우영 목사님 지적했잖아요. 엉뚱하게 막 되는 것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까지 참관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선거법을 개정할 것이냐. 아까 질문하시는 분 말씀 잘 들었어요. 이 국회의원이 법을 발의하는데 혼자 단독 발의는 하지 않습니다. 대표 발의자로서의 같이 10명 이상의 의원들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법안을 제출하기 때문에 제가 저 말고 최소한 9명 이상 의원들을 설득해서 여기에 동조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더러는 우리 당 소속 의원들 특히 이 법안을 심사하게 될 안행위원들과 나름대로 미팅을 통해서 토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때는 제가 또 우리 손 박사님께 여러 가지 도움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제공이랄지 여러 가지 또 대화를 하는데 의견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제가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